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다뤘던 정전 관련한 영상을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요. 처음 제 목소리가 들어간 영상인 만큼 미흡한 분이 많으니 내용에 신경 써서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고쳐나갈 생각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2030년대 대한민국 상황 중 군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2030년대 여성 징병제가 실시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예전에 블로그나 유튜브 댓글에다가 이런 내용을 적었을 때 내용이 복잡해서인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인지 물론 몇몇은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시면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있었어요. 즉 여기서 제가 말할 내용은 통계자료나 뉴스기사 혹은 저의 내피셜이 들어간 내용이 있으므로 내용은 진지하지만 너무 무게감이 있다 싶으시면 개소리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30년대를 보려면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제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생각해야 될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의 중점은 첫째, 최근 대한민국의 출생아 숫자. 둘째는 국방비와 행정비 재정. 셋째는 페미니즘의 만연입니다. 첫째, 출생아 숫자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2017년도에 태어난 출생아 숫자는 35만 명으로 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성비가 1대1에 가까운 수치고요. 2018년도 출산율은 임신가임 1인당 0.9명을 기록했으며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는 더 줄어들 겁니다. 둘째, 국방비와 행정비에 관해서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군인연금, 국민연금, 한전, 건강보험공단 등 현 정부에 들어서 많은 곳에서 적자를 내고 있는 걸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적자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게 현실이고 설령 쌓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래에는 연금이 바닥나는 것을 걱정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죠.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 공무원을 대폭 증원시키는 모습을 볼 때 이 늘어난 공무원분들의 숫자에 따라 미래의 공무원 연금에도 부담이 갈 것이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셋째, 현재 만연해 있는 페미니즘입니다.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다뤄볼 건데요. 일단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배경이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라고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2017년도에 태어나는 남자애들이 군대를 갈 나이는 21살에서 22살, 즉 20년 뒤인 2037년도 정도가 될 것입니다. 보이시는 35만 8천 명 중 절반인 대략 17만 명의 남자들 중 대한민국을 떠나거나 몸이 아픈 사람들을 합쳐 약 3만 명이 징병 불가 판정을 받는다고 할 때 14만 명의 징병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군 전문가들이나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군대를 현대화시켰을 때 최소 현역 병사가 25만 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한참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보통 미래의 군대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대안으로 나오는 방법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 세 가지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데요. 첫 번째, 남자의 군복무 기간 증대를 실시합니다. 2년에서 6년으로. 일단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쪽 분들 뿐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20대 초반의 남자들이 군대에서 20대 후반까지 있게 된다면 사회에서 열정페이를 강요할 수 있는 세대가 없어진과 동시에 여자들 입장에서도 군대를 갈 남자를 기다리는 게 불가능에 가까워질 것이고 20대 후반의 남자나 미피자들과 만나야 하는 상황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30년대에 군대를 가게 될 남자들이 동의를 할 것 같진 않네요. 따라서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모병제를 실시한다. 만약 미래에 모병제를 실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미래의 모병제를 생각하기 전에 일단 현재 모병제가 간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14만 명을 징병제로, 11만 명을 모병제 간부로 군대를 구성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25만 명을 모병제 일반 병사로 모병을 실시한다고 하였을 때 재정이 얼마나 많이 소요될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군필자이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내부에서는 이등병부터 병장이 보편적으로 군대의 일을 많이 하며 간부 중에서는 경력이 적은 하사부터 중사 정도까지 직급이 하는 일이 많죠. 근데 여러분이 모병제로 나라에서 직업 군인을 모집하는데 월급 180만 원을 딸랑 던져주면서 이등병 생활부터 해라 라고 한다면 하실 건가요? 이등병 때 하셨던 군 생활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못해도 250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대한민국의 상황 두 번째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현존하는 군수 비리와 지방에서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 매년마다 도로와 가로수를 가로퍼버리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에 과연 모병제를 하거나 해외 용병을 고용할 수 있는 재정이 있을까요?
모병제를 주장하며 그 대안을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누군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찰과 공무원도 과거에는 지원율이 떨어졌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찰과 공무원이 되기 위해 아득바득 이를 갈고 있지 않은가? 최저 시급을 적용하여 모병제로 전환하면 지원자가 점차 늘어날 것이다 라는 소리를 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 역질문을 던졌어요. 경찰과 군인이 같다고 생각하세요? 정말로요? 경찰은 업무가 끝나면은 야근을 제외하고 본인의 생활이 있어요. 하지만 군인 같은 경우에는 부대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잖아요. 최근에야 군인들이 주말마다 외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겨나긴 했지만 평일에 외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안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세 번째, 남녀 강제징병을 실시한다. 네, 저는 사실상 이게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1년도에 제가 현역이었을 때 여성 간부 전용 막사와 화장실, 휴게실 등 여러 편의시설이 존재하였으며, 여성들을 현역으로 보내진 않아도 공익이나 상근 역할 정도는 충분히 여성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인구 때문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단 국가에서 여러 작은 섬나라의 군대 규모처럼 10만 명 이하로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아이언맨처럼 조작까지 컴퓨터가 하는 인공지능 정전 로봇을 만드는 것도 2030년도엔 사실상 불가능하며, 산악지형이 70%에 육박하는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선 최소 25만 명의 군인이 필요하니까요. 그나마 쥐똥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군가는 현재 현역 병사들이 군대 내부에서 하고 있는 자비일들, 예를 들어 뭐 예초 작업이라든가 취사 작업이라든가 배수로를 판다거나 부대 정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민간업체로 대체하자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민간업체에서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쓰는 경우에는 상당한 재정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돈은 어디서 땡겨와야 되나요? 군수비리, 국방비, 현대화 비용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불가능하죠. 만약 2030년대에 여성 강제징병도 실행이 된다면 그 사회적 여파는 엄청 클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에서는 군대를 가지 않은 40대 여성들과 다녀온 20대 여성이 같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페미니즘의 끝을 볼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는데요. 기존에 권리는 가지고 의문은 지지 않았던 현재 젊은 여성분들의 모습을 마치 뉴질랜드처럼 미래의 신여성들이 비판을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미래의 여성이나 남성들은 현대의 20대 남녀보다 지식을 더 빠르게 흡수하고 정치 철학이나 사회 가치관 철학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그들에게 나는 몰랐다, 나는 페미가 아니니까 상관없다, 모든 여성이 다 페미가 아니다 라는 명목하에 무관심이 과연 실드가 쳐질 것인지는 잘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겠죠. 왜냐하면 전 40대 이후에도 계속 인터넷을 사용할 생각이고, 그때 댓글로 어린애들한테 욕먹기는 싫거든요. 지금까지 2030년대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중 여성 강제징병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말이 허무맹랑한 말로만 들리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며 저의 생각은 여기까지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숙이었습니다.